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투자 전략 부동산 1번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성 DNC의 이혜준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말 기준으로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의 등록이 끝나고 이제 연장이 되면서 토지에 관련해서 문의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도 이 토지에 관련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궁금증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상담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 02-866-4364로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는 토지의 사용 목적인 지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토지의 개발과 도시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도시의 건설과 재개발에 관한 계획을 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사님, 먼저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국토가 아주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 즉 농촌 지역을 좀 구분하시는 법을 아셔야 이제 토지를 보실 때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도시 지역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또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전 국토의 약 16%가 이제 도시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이제 주거 지역은 국토의 3%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대부분의 국토가 개발 협의가 안 돼 있고 자연 상태로 현재 보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 지역의 용도 지역은 주거 지역과 이제 상업, 공업, 녹지 지역 총 4개로 이제 나눠지게 되고요. 따라서 주상공록이라는 부분은 도시 지역에만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도시 지역, 즉 농촌 지역이죠. 어떻게 보시면 농촌 지역은 이제 자연 이제 관리 지역이고 개발이 덜 되어 있고 개발을 하기보다는 좀 보존하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과 같은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토의 한 84% 정도가 이 비도시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아직 통계가 이제 발표가 되지 않아서 작년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2016년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도시 지역 내 주거 지역은 약 26.7km 제곱이 이제 증가했고요. 도시 지역과 미지정 지역은 또 반대로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비도시 지역에서는 관리 지역이 35.4제곱킬로미터 정도가 증가되고, 또 농림 지역은 오히려 41km 제곱이 이제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보였죠. 실질적으로 이제 도시의 주거 지역이 더 늘어났고, 이 비도시 지역은 이제 농림 지역은 좀 감소하면서 이제 관리 지역이 늘어났다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비도시 지역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월등히 많이 있음을 표를 통해서 아실 수 있겠습니다. 도시 지역은 개발 위주의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제 개발이 하기에 아주 무리가 없죠. 첫째로 이제 도시 지역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그다음에 공업 지역을 도시 계획 사업과 도시 개발 사업, 도시 정비 사업으로 크게 나누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 개발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가 도시 지역 내에 있으시다면은 도시 지역 내에서 이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면적이 된다라는 부분을 아시면 참고가 될 것이고요. 이 비도시 지역에 있다라면은 실질적으로 면적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겠지만 개발 행위 허가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고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비도시 지역 내 땅은 실질적으로 한 2종 지구 단위 계획 정도로 가게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개발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형질이 바뀌는 이제 지목 변경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지목은 총 28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형질을 바꾸는 행위를 개발 행위 허가로 이제 보고 토지의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형상을 이제 바꾸는 행위를 개발행위 허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농지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은 이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요. 임야에서 하게 되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형질이 바뀌면 가격 또한 바뀌게 된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토지의 개발과 형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네, 도시 계획과 토지 개발에 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화성시와 당진시의 두 가지 토지 매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매물 소개 코너에서 준비해 드립니다. 네, 오늘 전문가께서 준비해 오신 매물을 만나보기 전에 부동산 1번가 고민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02866-4364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께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매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에 위치한 토지 매물인데요. 먼저 화성시 고포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 송산 그린시티에서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농림지역, 면적은 2,466제곱미터이고요. 매매가는 2억 1,750만 원, 대출 예상액은 1억 2천만 원,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9,75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 매물, 화성시 고포리에 위치한 토지 매물인데요. 먼저 입지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중요한 것이 입지죠. 교통 부분부터 먼저 이제 짚어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토지는 평택 시흥 고속도로에 있는 송산 마도 IC에서 차량에서 5분, 10분 정도에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해당 이제 토지 위에 바로 이제 송산 그린시티가 한참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좌측으로는 대송산업단지, 같은 이제 큰 규모의 산업단지가 이제 개발을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의 중심지가 바로 이제 지하철 또는 전철, 기차를 중심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서해선 복선 전철이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소사에서 안산 원시역까지 2018년 6월을 목표로 개발을 현재 완료하고 현재 운행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고요. 송산에서 홍성까지 또 복천 전철이 2020년 기준으로 약 4조 원 정도의 투입이 돼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산에서 영등포까지 준고속철도 수준으로 이용을 하면 한 40분 정도 만에 도심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이런 이제 복선 전철로 인해서 이제 서해안 물류와 교통이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요. 또 이제 기차뿐만이 아니라 제2 서해안 고속도로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평택과 부여를 잇는 고속도로가 2023년을 목표로 현재 개발 중이고요. 이 부분이 이어지게 되면 익산에서 이제 호남 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돼서 서해안 물류가 실질적으로 호남까지 연결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고포리에 있는 화성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주요한 교통 요지로 계속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송산 그린시티와 인접해 있고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매물인데요. 그렇다면 주변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역시 이제 그린시티, 송산에 있는 송산 그린시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수변 도시라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던 곳이고요. 수도권의 제1기 신동시인 분당이 약 3배 면적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큰 면적으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분양을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측 하단에는 KCT라는 자율 주행 실험 도시가 들어갑니다.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통한 편리한
주행을 목표로 하는 그런 개발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산업 단지, 그다음에 연구 개발 시설이 많이 입주하고 주변의 상권이 이제 완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요 상업지구인 송산 그리시티 5구역에 위치해 있고요. 요트 정박과 관광지구인 6지역과도 인접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최근 2018년 1월 24일 그 안산에서부터 연결하는 송산교가 개통되어서 교통도 훨씬 더 좋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서해안에 있는 복선 전철 라인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 이제 수도권에서 연결되는 전철이 실질적으로 송산까지 이어짐이 되면서 수도권에 있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목표로 현재 한참 개발 중에 있습니다. 송선에서 홍선까지 전철로 약 4조, 전철로 좀 잘 수 있게 되고요. 4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6월 정도 예정인 이제 부천 소사, 안산 원시를 이용해서 한 시속에 250km 정도의 이제 고속 철도를 이용하게 되어 있고요. 영등포나 용산까지 한 4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수도권이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서해안 물류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발전이 될 것 같고요. 교통의 요지로서도 송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분당의 3배 면적이라는 송산 그린시티 그리고 자율주행 실험도시가 주변에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물건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네, 토지는 농지로 현재 되어 있고요. 인근 지역에는 창고라든지 공장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 현재도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은 이제 송산 그리시티, 그다음에 대송 산업단지 이런 이제 큰 산업단지와 큰 도시가 들어서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변에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농가용 창고라든지 농가용 주택으로도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경기도 지역에는 농업지구에 이제 어느 정도 해제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주변에 창고와 이 농지가 많은 농지 지역인데요. 이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평당 가격이 한 29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직 이제 개발 행위가 진행이 되지 않은 토지이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송산 그리시티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굉장히 괜찮고요. 농림지역이고요. 면적은 약 756평 정도가 됩니다. 매매가는 한 2억 1,75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 대출 1억 2천만 원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 9,750만 원에 만날 수 있고요. 주변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토지라고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 매물 가격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망은 좀 어떤가요? 네, 역시 개발이라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히 인구의 증가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 이제 당연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송산 그리시티, 대송 산업단지, 그다음에 복철 전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인구 유입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이제 송산 그리시티는 이제 분양을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발휘가 되고 있고요. 황해권이라 하는 서해권에 대한 물류, 교통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보시기에 유리한 그런 곳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송산 그린시티 개발 수혜지라서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교통이라는 부분이죠. 교통, 송산 IC, 송산 마도 IC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요. 도로도 접하고 있어서 개발하기 용이한 그런 곳입니다. 그다음에 인구 증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송산 그리시티에 관련된 부분들의 언론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이제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제 시세 차익은 충분히 기대할 만한 곳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먼저 화성시 고포리의 토지 매물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다음 순서는 당진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로 살펴볼 매물, 당진시에 위치한 토지 매물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송악 IC 차량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농림지역입니다. 면적은 2,590제곱미터고요. 매매가가 1억 3,500만 원, 대출가 7천만 원,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6,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 매물 서해안고속도로 송악 IC와 가까이 위치한 매물인데요. 먼저 입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나가면서 바로 만날 수 있는 이제 서해안 교통 중심지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당진하시면은 아마 산업단지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송악 IC에 나와서 바로 한 2, 3분 만에 만날 수 있는 곳이고요. 주변에 이제 아산 국가산업단지 또는 이제 당진 송산 산업단지, 성문 국가산업단지, 세 개의 산업단지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곳이 바로 당진입니다. 굉장히 큰 산업 규모를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송산의 이제 제2 산업도시, 산업 이제 단지도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악 IC는 이제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바로 이제 연결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곳을 지나칠 수밖에 없고 향후에도 개발이 가능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장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서해안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산업단지들도 많은데요. 그럼 다른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역시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교통이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물류와 교통, 인구 유입이 굉장히 중요한 개발 호재로 반영이 됩니다. 철도망이 이제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이쪽에 이제 복선 전철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천 소사에서 안산 원시역까지 이제 올해 6월 개통이 되고 나면 이후 이제 송산에서 홍성까지 이제 복선 전철이 개발이 돼서 2020년 정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면 이제 송산에서 영등포 또 용산 이런 곳까지 한 40분 정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서해안 물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철도 같은 경우에도 성문산업단지와 이제 합덕, 송산까지 실질적으로 확장 연결이 되면서 이 지역의 산업단지의 물류와 교통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인프라가 현재 구성 중에 있고요. 서해안 제2 고속도로 이 부분들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긴 지가 좀 됐는데 서해안 고속도로의 최남단 까지는 괜찮지만 그 출발점인 바로 이쪽 부여, 평택 이쪽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정체가 심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의 교통량을 좀 분산하기 위한 제2 고속도로의 건설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평택에서 부여, 익산에서 호남 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에는 큰 이제 산업단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계획도시로서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개의 계획도시로 나눠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한 6,000명 정도의 인구 증가가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 유입이 있고요. 당진은 이제 제2의 포항 또 제2의 울산 같은 큰 산업단지를 테마로 이제 목표로 개발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도 크게 서북과 중심지, 그다음에 동남으로 나눠져 있고요. 현재 소개해드리는 토지는 이 중심지 생활권에 위치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향후 개발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토지이기도 합니다. 성문 국가 산업단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370만 평 규모로 현재 현대제철이 입주해서 한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 개의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이쪽 지역들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호텔과 카지노, 이제 상업시설의 투자까지 이루어지면서 이 지역의 인구 유입과 관광, 그 다음에 향후 또 교통 이런 부분이 잘 맞춰져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외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여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하시기 불편함이 많은데 이 부분들이 이제 평택 당진항이 내항으로 좀 이전을 하면서 큰 규모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2022년까지 한 1,6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내항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요. 최신식으로 된 국제 여객 터미널과 이제 부두가 설치가 되면서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 해수청에서는 이제 평택 당진항을 지역의 가장 큰 랜드마크 중에 하나로 뽑고 만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평택 당진항 또한 앞에 설명드린 이런 여객 터미널을 통해서 현재 개발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많은 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택 당진항 연륙교가 이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2024년 정도에 개통이 된다고 하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고속도로를 통하지 않고 바로 평택에서 당진까지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LNG 5기 이제 발전소가 건립되는 부분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진에서는 이제 가스공사의 LNG 5기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30만 평 면적에 총 3조 3천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제 큰 대규모 발전소가 들어오면 당연히 지역 민들한테도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되고요.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이런 역할이 필요한데요. 이 발전소가 유치가 되면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이 9%에서 한 4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의 유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당진시에 있는 세 개의 산업단지 기업 유치가 완전히 좋아지면서 이 부분의 집가 상승과 개발도 지속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철도와 고속도로 개통까지 교통 관련 개발 호재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물류와 산업 관련해서도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매물 가격은 어떨까요? 네, 일단 송악 IC에서 한 5분 정도, 짧게 한 2, 3분 정도만 해도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농림 지역으로 현재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783평 정도 되고 충분히 개발을 해서 활용하기 좋은 면적이라고 봅니다. 매매가는 1억 3,500에 대출가 7천만 원 활용하시면 실투자 한 6,500 정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주변 인근에 창고, 공장 개발들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장 활동하시면서 주변을 답사해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실 것이라 보입니다. 네, 가격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투자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진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산업단지가 3개 정도 있고 또 하나의 그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제 확장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2020년까지 서해안 복선 전철이 개발이 되고 나서 당진까지 1시간 내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이 이제 구축이 된다면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도심 중심으로 이제 신도시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주변 상권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산업단지가 이제 특례 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지속 확장이 되면서 개발의 호재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네, 신도시와 함께 상권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송악에 있는 송악 IC에서 3분 거리에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빠르게 진출 입구를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아무래도 IC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많은 차량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인접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요. 주변에도 아파트도 이미 지어져서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장이 돼서 개발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땅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서해안 복선 전철이 확장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이쪽 서해안 라인에 굉장히 큰 발전 요소로 자극이 될 것 같고요. 교통 같은 경우에도 서해안 이제 제2고속도로라든지 당진 천안간 고속도로, 그다음에 당진 대산간 고속도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건설이 추진되고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특성상 지구 단위 계획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초인접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보실 수 있고요. 향후에 기대하실 수 있는 차익도 만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매물을 만나봤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이혜준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이사님,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에 관련된 이제 문의가 저번 달까지 좀 많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중과세가 실행된 이후로는 토지 쪽에 관련된 문의들도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토지와 실질적으로 토지를 활용한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최근에 많이 얘기하시는 태양광 발전소라든지 이런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고요. 9호선 신논현역 2번 출구에서 한 50m 정도 나오면 바로 앞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약을 해주시고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토지와 태양광 발전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세미나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만나본 두 가지 매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 송산 그린시티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한 고포리 토지였습니다. 농림지역이고요. 면적은 2,466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가 2억 1,750만 원, 대출 예상액은 1억 2천만 원,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9,75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본 매물은 송화급에 위치한 토지 매물이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송악 IC에서 차량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농림지역 답입니다. 면적이 2,590제곱미터고요. 매매가가 1억 3,500만 원, 대출가 7천만 원,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6,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저희 부동산 1번가에서는 전화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1866-4364로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전문가와의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